네,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고성국 박사, 박상철 경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여야가 정말 어렵사리 합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 또 추경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상황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잘 안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제 이제 특검팀의 어떤 규모 그리고 수사 기간 또 수사 그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만났는데 1시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특검과 이 추경안 동시 처리가 가능할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평화당 쪽에서 추경의 졸속 처리는 안 된다라고 또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오늘 5.18 37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원래 2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었는데 이걸 9시로 밀어놓은 상황입니다. 오늘 아마 추가적으로 여야 간에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여야 어제까지도 오늘 갑자기 그 생각들이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수사 규모와 기간 또 김경수 전 의원 수사 문제를 놓고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. 또한 하루가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뺀 특검에서 빼자고 것은 마치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자는 말과 같은 꼴입니다.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, 더 큰 규모로,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럼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겁니까? 자, 이런 가운데 정말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사실이라면 조금은 충격적인 것 같은데 옥중에서 편지를 썼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드루킹 김 씨의 이제 주장이죠. A4 용지 9장 분량의 편지를 제목이 이제 짓밟힌 자의 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것을 보내왔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요. 이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016년 10월달 파주의 드루킹 자신의 사무실로 김경수 전 의원이 찾아왔고 그 현장에서 매크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모습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여줬다라는 시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봤다 이 얘기인 거죠? 예, 김경수 전 의원이 그 자리에서 봤다라는 거고 드루킹 김 씨가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으면 이 작업을 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허락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김 씨가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김 씨가 지금 편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김경수 전 의원은 전혀 몰랐고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. 매크로에 대해서 알았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, 검찰의 이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를 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원래는 김경수 전 의원을 굉장히 바로 잡아들일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다가 5월 14일에 드루킹 김 씨가 검찰 쪽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또 썼고요. 다른 피고인을 조사할 때는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서 김경수 관련한 진술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자신은 들었다.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. 이 드루킹 김 씨는 이번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고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았고 또 책임자인 김경수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자신과 경공모 회원만 처벌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기를 원한다. 이런 또 주장을 편지에서 펼쳤습니다. 그렇군요. 최종 지시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, 인사청탁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2016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2017년 2월 달 들어서 이 경공호 회원 2명, 윤 씨, 도 씨, 그 두 변호사의 이력서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중앙선대위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윤 암흑의 변호사만 이제 들어갔죠. 그렇죠. 그런 뒤에 나머지 한 명 도 암흑의 변호사를 그럼 일본 대사로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이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역제안을 한 것이 그럼 특 1급 자리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오사카 총영사 부분이 얘기가 됐고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무의에 그쳤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2017년 12월 달에 김 전 의원 측에서
그러면 샌다이 총영사직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 김씨 측이 거기는 너무 한직이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드루킹 김씨 측이 12월 달에 거절을 하면서 보니까 이미 그해 5월 달에 오사카 총영사직에 이미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를 김경수 전 의원이 자신을 일부러 알면서도 속인 것 아니냐 예. 하는 그런 주장도 또 동시에 내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드루킹 김모 씨가 사실은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드루킹 김 씨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작년 9월에 오사카 총영사 제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5월 달에 그 한 4개월 전에 내정자가 있었고 12월 달에 안 됩니다. 너무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거절을 해서 7개월 동안 나를 가지고 농락을 했다.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. A4 용지 9장 7,000자 분량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자신의 이 죄를 조금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십니까? 아니면은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런 걸로 보이십니까? 저는 이 편지 내용보다는 드루킹이 쓴 의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,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은 이 답변을 상당히 제대로 좀 해야 된다,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.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드루킹의 편지는 가치 공범이다. 즉 김경수 의원을 엮어가는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. 예,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드루킹은 보통 정치 비즈니스 사업가의 돈은 넘어선 사람이지만 예, 이 선거에서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고 제안자한테 가서 들으면서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경수 전 의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. 그런데 마치 둔갑을 시켜가지고 공범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범으로 전락시키려는 이게 과연 예, 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문제가 그대로 과연 그 사실로 규명이 될까라는 것을 제가 좀 의문부호가 갈 수밖에 없고 예, 또 하나 참 듣기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만은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주지 않아서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저는 내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지금도 예, 김경수 전 의원을 하나 칭찬을 분명히 한다면 이건 팩트니까 예,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줬다면 저는 김경수 의원은 측근으로서 자기 권력을 너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. 과연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는 김경수 전 의원이 추천을 할지 몰라도 결정권자가 아닌 거예요. 예. 물론 이 편지대로 김경수 전 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줄라다가 해가지고 주지 않았다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렇게 이 얘기 나오면 재밌겠죠.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편지를 그 의도를 본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김경수 전 의원이 할 수 있는데 못 해줬다 이건 속였다는 거거든요. 예, 저는 할 수 있는 지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맞지 않은 사람을 선거 끝나고 나서 지나치게 농공행상을 준다는 것은 그 정권은 사적인 정권으로 흐를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예. 저는 이 문제만큼은 또 속았다라는 표현을 붙인 것 이것도 저는 이 편지의 의도 내용을 떠나서 예. 의도를 저는 곱게 볼 수 없다 예. 이 의견을 제가 붙이고 싶습니다. 자, 이 내용만큼이나 이 편지를 쓴 의도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만큼이나 또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사실입니다. 그건 맞죠.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고 편지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인지는 뭐 경찰, 검찰에서 과연 밝힐 수 있을지 특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이런 가운데요. 김경수 전 의원은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지고 경남지사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 현장 모습 보시죠.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.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. 분명히 경고합니다. 사람 잘못 봤습니다.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. 반드시 이기겠습니다. 저들의 네거티브라는 무기가 얼마나 낡고 낡은 것인지 무디고 무딘 것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. 낡은 창,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경남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.
자,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, 또 홍영표 원내대표, 또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만 한 20명 예. 그 경남으로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죠. 전체적으로 지지자 포함해서 1,000명 이상 참석해서 이 대규모 세를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의지를 다시 보였습니다. 김경수 전 의원은 요즘에 뭐 TV만 틀면 나오는 남자, 또 때려 맞을수록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남자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. 현재 진행되는 특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,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, 자, 성황리에 개최된 개소식, 조용한 행보, 두 사람의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? 아니면 지금 뭐 선거의 판세라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이십니까?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섞여 있다고 보는데요. 일단 그 김경수 그 후보 캠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은 예.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첫째는 김경수 의원이 이겼으면 민주당으로서는 PK 진출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것도 사실 있는 것이고, 또 김경수 의원의 위상이 또 보이는 것이고, 그러나 역시 그 드루킹이라는 그 큰 장벽이 선거 프레임으로 어떻게 형성되느냐.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도 집권 여당이 잡아서 발전시키자라는 프레임으로 간다면 김경수 후보가 원한 거고, 그렇지 않고 지금 언론서 많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김태호 의원은 굳이 그런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드루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김태호라는 사람이 잔잔한 후보로서 괜찮다, 또 시끄러운 이불이 아니겠구나.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선거판을 정확하게 보고 예. 짠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. 두 사람 다 선거에 임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고 박사님. 그 김경수 후보가 네거티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예. 지금 상대인 김태호 후보는 드루킹의 듣자도 꺼내지 않고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? 조용히 낮은 예. 자세로 하고 있는 지난번 것 같습니다. 관훈클럽 예. 토론회에서도 드루킹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상대인 김태호 후보가 그런 상태인데 뭘 보고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. 언론을 향해서 하시는 그렇다면 말씀일 언론이 수도 있지.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언론은 예.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오늘만 해도 드루킹의 편지가 상당히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논평하고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언론이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. 네.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래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이 터지자 출마 자체를 다시 제고하는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강권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출마로 갔던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당의 후보로 내세워놨으니 정말 총력전을 다해서 지지하지 않을 수 없죠. 예. 전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루킹 사건은 속속 밝혀지고 있는 대로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고 김경수 후보가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 사실들이 자꾸 보도되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자, 그렇다면 김경수 후보는 경남지사 선거에서만 이기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면죄부가 내리는 겁니까? 안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특검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흥분하지 말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모든 것을 김경수 후보의 결백을 전제로 해서 김경수 후보한테 올인하듯이 이렇게 했다가 특검 과정에서 뭔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면 그럼 당이 받게 될 타격은 또 어떡합니까? 예. 그냥 그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예. 그러나 그 호흡 조절은 좀 필요하다. 이 집권당으로서 예. 좀 균형 있게 이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.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드루킹 편지에 보면 3월 22일 언론에 내가 뭐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초선 의원이 이 정도의 힘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땐 그런 힘 거의 없는데 이게 또 오비 일학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다 특검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말씀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